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까지 청약하는 아스테라시스 공모가가 밴드 상단으로 결정되었는데요. 그만큼 기간 수요 예측 결과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올린 영상에 패스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스테라시스는 상황에 따라서 청약할 만한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테라시스는 미용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지원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제품의 에너지를 레이저에서 하는지 뭐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기술력이 좋은 고부가 가치 미용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RF 저주파와 하이프 방식의 이 두 가지 방법의 제품을 대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프테라2와 쿨페이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RF 무용 의료기기는 이 저주파를 이용한 무용 의료기기인데, 이렇게 피부에 사용을 하게 되면 열이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기기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의 제품은 이 열을 내려주기 위해서 냉매가스를 활용하는데, 이 쿨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냉매가스가 없이도 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적기 때문에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스테라시스는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망을 굉장히 다양화시켰고, 그 국가별 매출 비중에서 44개국에서 62개국으로 2024년도 3분기 기준 매우 다양한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로드맵을 보시면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이렇게 3개의 국가였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국가로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만 활용되는 기업은, 국내에만 판매망이 있는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좋은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기가 어려운데, 이 아스테라시스는 벌써 상장 전에 해외 쪽으로 수출과 매출 비중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쿨페이지나 그리고 리프테라2 같은 경우 모든 장비들의 소모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수익의 고마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 기기를 판매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 비즈니스 모델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장비주보다는 그 가스 같은 걸 파는 소모품을 판매하는 그런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 좋게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모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출 영향도 보시면 국내 위주가 아니라 수출, 즉 이 기기의 해외 대리점 판매 비중이 63.88%고요. 그리고 투자 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소모품의 본격적인 매출 비중의 확대가 2025년도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유사 기업과 비교해 보시면 클래시스가 있는데요. 클래시스도 브라질 등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으면서 이제 외연이 확장되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 비교로서 이제 클래시스가 41배라고 좀 높긴 하지만 사업의 내용이 좀 유사하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4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이 6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정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새로운 제품의 판매 매출 실적이 안 찍혀 있기 때문에 2024년도 거를 미리 좀 땡겨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 자료에 실지 않았지만 3분기까지 실적이 최대치를 분기별 최대치 단기 순이익 실적을 찍었고, 10월과 11월 매출도 뭐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61억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모가가 4,600원인데 4,600원 기준으로는 PER이 27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클래시스보다는 훨씬 더
싸고 원대가 하이로니까 비교했을 때도 크게 무리되지 않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역시 주주 구성인데요. 최근 공모주들은 대부분 기타 기존 주주 비중이 많습니다. 여기 아스테라시스도 27%로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총도 어느 정도 무거운 편이고 유통 물량도 무거운데 기존 주주 물량도 꽤 많기 때문에 무작정 비례 청약을 다 할 만큼 풀 청약을 다 할 만큼의 그런 청약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모 개요를 보시면 1월 24일 상장인데 이날 동시 상장되는 종목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자 여기 한도가 91만 주인데요. 이게 이제 균등으로 따지면 한 40만 주, 45만 주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DB금융투자가 계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공모주 이제 주관을 많이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주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계좌 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주 플러스 알파, 그래서 아마 한 2주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간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 어제 봤던 미트박스 글로벌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볼 수 있는데요. 1200대 1이 되었고 특히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10% 정도 되는 아주 좋은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4,600원 이상 신청하신 분들도 계산해 보면 대략 9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수요 예측 결과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존 주주 유상 대행자 내역을 보시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 공모 가인 4,600원보다는 훨씬 더 아래인 1,400원, 1,600원이 가장 높은 가격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는 않지만 싸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말씀드린 미트박스 글로벌은 좀 비싸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싸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총이 무거워 보이고 기존 주주 이제 비중이나 단가가 공모 투자를 하기에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동시 상장도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DB 금융 투자라서 계좌 수가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균등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례 신청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있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주당 4,600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비례 신청을 해서 한 5주 이상 받게 되면은 10% 몰라도 수수료 이상 값어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균등 신청 그리고 풀 비중이 아니더라도 비례 신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금을 지금 다른 곳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 신청 안 하지만 비례 신청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스테라시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